반갑습니다. 오늘은 독립유공자는 몇 분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독립유공자가 몇 분 정도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의 영토를 1910년 8월 29일부터 일제가 강제 점령하게 됩니다. 무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우리 이 나라가 고통을 겪게 되죠. 그 고통이라는 거는 뭐 저희들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그 당시 일제가 우리 한국을 무단으로 점령하면서 수많은 민중에게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우리나라 말과 글을 못 쓰게 했고 그리고 제대로 경제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폐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가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탈을 아주 집요하게, 아주 철저하게 했기 때문이죠. 아마 근현대에 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프랑스. 프랑스도 독일을 지배를 받았죠. 1940년부터 약 1944년까지 약 4년 동안 나치 지배를 받았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엄청나게 긴 세월 일제의 식민지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국 민중과 독립운동가들은 이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민중과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파를 대상으로 해서 격렬한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독립전쟁에 헌신하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 또한 돌보지 않고, 오로지 대한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신 그런 아주 위대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일제항쟁기 35년 동안 이분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으로 1945년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가 계십니다. 그럼 일제 치하 35년 동안 우리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는데, 그럼 독립유공자는 몇 분 정도 될까요? 자, 그 독립유공자를 알아보기 전에 독립전쟁을 벌인 수많은 큰 내용 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1910년 한국을 강점하기 이전에 가장 크게 신경 쓴 부분이 바로 남한에 있었던 우리의 의병 세력이었습니다. 의병 세력을 소위 소탕하기 위해서 의병 세력을 초토화하기 위해서 일제는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벌입니다. 1909년 9월 1일부터 약 10월 30일까지 약 두 달여 동안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에 우리의 의병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벌이게 되죠. 그 의병들을 보시게 되면 1895년에 을미 의병이 일어납니다. 을미 의병은 동학농민혁명의 기반으로 바로 그 세력들과 그다음에 명성황후 시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서 시해당하게 되죠. 그리고 반발령, 바로 이것에 반발해서 1895년에 을미 의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905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을사의병, 바로 외국경이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늑약, 바로 여기에 반발해서 을사의병이 발생합니다. 바로 최익현과 민종식 그리고 신돌섭 등 바로 이분들이 을사의병을 일으켜서 일제와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1907년 정리의병, 정리의병은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됐죠. 고종이 강제로
퇴위된 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됐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 정미의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09년에는 제주도에서도 의병이 발생했습니다. 광양동에 무기를 제조하고 그리고 비밀리에 훈련을 추진했던 바로 제주의병이죠.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네 부류의 의병이 발생했는데 주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지방에 수많은 이런 의병들이 모여서 일제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이들의 의병 활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일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일제의 일제와 대항해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약 1907년부터 1909년까지 격렬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네 분이 소위 일제가 의병 세력 초토화를 위해서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에서 체포된 의병장들 중에 몇 분입니다. 그 당시 체포된 의병장들이 약 100여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의병장 심남일, 안규홍, 강무경, 바로 권택, 바로 이런 분들이 의병장으로서 일제와 대응해서 독립전쟁을 벌이신 분들이죠. 일제는 잔인한 방법으로 의병들을 살해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양민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그리고 마을을 방어하고 그리고 약탈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무기들은 당시 의병들이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기라고 할 수가 없죠. 나무에 쇠꼬챙이를 달거나 그리고 농기구를 개조해서 한 것. 그리고 총이라고 한다면 아주 구식인 화승총 정도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병들은 격렬하게 일제와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인 거죠. 일제 통계에 의하면 바로 의병은 약 15만여 명이 봉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851회의 전투가 있었고, 바로 이 전투 속에서 5만 3천여 명의 우리 의병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로 본다면 약 16,700여 명이 사망했고, 그 부상이 약 36,7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큰 독립 운동으로 본다면 우리 3일 만세혁명이죠. 3일 만세혁명은 잘 아시겠지만 전 민족적 독립운동의 계령이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한국은 물론 미국 그리고 만주 한국인이 있는 어느 곳이라면 손에 손에 태극기를 걸고 대한 독립을 외쳤죠. 배감 반이 선생이 저술하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는 3일 혁명에 참여했던 집회인 수를 약 200만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약 7,509명, 그리고 투옥자 수는 46,948명으로 보고 있죠. 물론 이 숫자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 당시 정확한 통계를 내기에는 굉장히 엄혹한 그런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 최소한의 어떤 피해 인원, 그리고 참여 인원을 파악한 숫자가 이 정도죠. 바로 이 사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 사진입니다. 바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에, 수립 초기에 참여했던 임시정부 요인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프랑스 조계지인 푸싱 공원에서 1919년 4월 30일에 사진 촬영한 겁니다. 이 사진 촬영에 참여한 사람은 약 225명인데요. 남성이 약 178명, 여성이 24명, 아이가 23명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은 극히 몇 명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타지인 상해에서 임시정부 요인으로서 독립운동에 투신했지만 지금은 그들의 이름조차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계속 이동을 했죠. 1919년 상해로부터 시작한 임시정부는 항주,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 준경으로 끊임없는 이동을 했습니다. 준경에서 1940년 해방과 됨과 동시에 일진과 이진으로 나눠서 한국으로 환국하게 되죠. 뿐만이 아니고 독립운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무장투쟁, 바로 만주에서의 독립전쟁입니다. 만주는 1800년대 말부터 수많은 한인들이 이주해서 터전을 닦았습니다.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터전이 필요했고, 또 많은 수의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자 수많은 우리의 선각자와 독립운동가들은 만주로 망명해서 그곳을 새로운 터전을 기반으로 해서 제2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독립운동 기지 건설한 후 바로 수많은 독립군단이 만들어지게 되죠. 약 40여 개의 무장 독립분단이 결성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이 3부는 만주의 그 넓은 땅에 있는 우리 한인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세력, 군인을 양성하고 그리고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우리는 한국인 있는 어디에서나 대한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독립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일제와 피나는 전투를 그런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은 17,433명입니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만주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많은 민중들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포상을 한 현황은 불과 17,43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한 대,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으로 수많은 의, 의병들이 사상자만 약 5만 3천여 명, 그리고 3일 혁명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만 7,500여 명, 투옥자 수는 약 4만 7천여 명, 그리고 수많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해방되기까지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 현실, 그리고 만주에서 40여 개의 무장 독립군단이 결성되고 수많은 진공작전과 일제와의 전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현재 이곳에 없습니다. 1964년 발행된 한국 독립사는 참의부 참의장으로 역임하신 김상 선생의 저서로서 이 책에서는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한 국가를 창건하거나 중흥시키면 시정 최초 유공자에게 훌륭한 논공 행상을 하고 그리고 반역자를 엄격히 의법 취재해야 된다. 그래서 후세 자손으로 하여금 유공자의 그 위국 충성을 본받게 하고 반역사의 그 죄과와 말로를 경계케 하고 국가 주권을 만년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된다. 그러나 일제히 죽으로 독립운동자를 박해하거나 그다음에 민족 반역자를 중용하는 바로 이승만 박사는 큰 과오를 저질렀다. 따라서 많은 항일 투사의 울분부와 애국지사의 비난의 적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일 만세 운동과 같은 비폭력 방법이든
무장 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이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목숨 바쳐 대한 독립을 이뤘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프레드릭 아서 맥킨지가 1907년 경기도 양근, 지금의 양평군 지평면 인근에서 찍은 바로 의병들의 모습입니다. 이 의병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기라고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맥킨지는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6명이 가지고 있는 총 중에서 그 중의 어느 하나도 성한 것이 없었다. 한 사람은 총구로 장탄하는 구형인 사냥총을 자상스럽게 가지고 있었다. 그는 화약 대신으로 쓰는 가늘고 긴 끈을 팔에 감고 있었으며 앞자락에는 화약통과 탄창에 매달려 있었다. 총씨는 녹이 슬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엽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총은 총이었지만 총알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군인의 영롱한 눈초리와 얼굴에 감도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을 때 나는 확연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은 아마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은 자기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맥킨지가 의병들을 촬영하고 바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쏠 수 있는 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그리고 자기 동포들에게, 우리 한국민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준 그런 표상이 되는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숭고한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이름 모를 의병들, 만주에서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간 수많은 후사들, 바로 이런 분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들의 이름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 역사에서 이들을 지워버리기 전에 하루빨리 그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독립을 위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들의 자취를 잊어버리고 지우는 순간 우리는 또 똑같은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 35년 동안 우리가 당한 그러한 치욕적인 세월, 우리 민중이 당한 고통,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 그 헌신들은 잊지 않고 영원히 계승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